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 사발 보건관리 핵심 정리 4부 시작하겠습니다. 심장 질병입니다. 먼저 심낭 질병, 심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심낭염이라고 불리는 심장 주변 섬유낭의 염증입니다. 선역, 결핵 같은 묘지 호흡기 전염병의 2차적인 증상으로 발병이 되고요. 때때로 다른 말과 충돌할 때 이럴 때 격렬한 행동 이런 거에 의해서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 생기면 심장벽과 심막 사이에 체액이 고이고요. 이것이 심장에 압력을 가해서 심방과 심실을 압박함으로써 정맥으로부터 심장에 들어온 혈액 유입을 방해하게 되겠습니다. 수의사가 말 상태를 진단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보통은 호흡기성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심근질병, 심근염이죠. 심근은 심내막하고 심장 외측 표면막 사이에 심장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심근염은 말에서 때때로 발생하고 있는 심근의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내막염은 심장 내부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막, 그래서 심장 판막 세균이 감염되어서 그 염증이 생기는 질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뇨기계 질병입니다. 요결석, 요거 은근히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도 있죠. 요도의 딱딱한 광물질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말에게 드물게 발생하는 병인데 이제 복부 통증이 나타나고 오줌을 못 싸니까 이제 배가 불겠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복부 통증이 나타나고 당연히 오줌을 못 싸니까 변효량도 줄고 오줌을 싸고 싶었는데 자세를 딱 취하는데 제대로 싸지도 못하고 거기에 또 소량으로 돌이 껴 있으니까 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소량으로 혈액이 포함된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칼슘, 암모늄, 마그네슘 이런 염이 많이 함유된 건초나 생초를 먹었을 때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소변 농도가 짙어졌을 때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포함된 오줌을 보이고요.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구보나 속보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고요. 결석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륨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칼륨 아니고요. 칼슘입니다. 그래서 앞말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작은 결석은 오줌과 함께 쉽게 빠져나옵니다. 사람도 뭐 맥주 먹으면 빠지는 경우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말은 요도가 길고 좁기 때문에 결석이 요도를 완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말한테 좀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말의 일반 질병, 쇼크입니다. 쇼크도 은근히 자주 나와서 여러 시험 문제 나온 그 문구 다 모아봤는데요. 급성 혹은 진행 중에 순환장애를 말하며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말초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나타나고요. 심한 외상이나 대량 출혈, 소화기의 폐색, 빈혈 등에 의해 발생을 하고요. 이 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몸체의 주요 장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들도 혈액 순환이 원하지 적당량 이상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 손상을 가져와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피가 안 통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안 도니까 피부가 차고 체온도 떨어지고 피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제 피를 보내려고 해서 맥박하고 호흡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내려가고요. 가시점막이 창백해 파란 푸르스름하게 창백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에는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급성 또는 진행 중인 말초 순환 장애, 혈관의 용적보다 혈액량이 적은 상태. 어쨌든 피가 적게 흐르는 상태죠. 그래서 쇼크 상태의 말은 일단 혈압하고 혈액량 보충을 위해서 많은 양의 수액을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탈수인데요. 쇼크가 피가 없는 거면 탈수는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흡수된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잃은 상태라고 말하면 되고요. 말의 기운이 없고 구강과 혀의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설사와 장폐색 등의 유발이 되고요. 심한 탈수는 계속적인 설사와 장폐색 등의 유발이 되고요. 어쨌든 체액이 손실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탈수와 함께 전해질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전해질이 풍부한 수액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탈수거나 지속적인 체액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정맥을 통한 정맥 주사나 유관 투부를 통해 수액을 투여하고요. 그냥 경증의 탈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간격을 두고 물을 공급할 때 쉽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이면 또
그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짧은 간격을 두고 물을 적당히 공급을 하면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신질병 중 열사병, 고체온증입니다. 일단은 열사병은 이제 몸이 뜨거우니까 빨리 찬물로 샤워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고요. 보면 우리 발에 다리의 건이나 다리 쪽에 이제 그 혈관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발을 찬물에 담그고 있는 방법도 되게 그 열을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액을 또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 온도가 과다하거나 열 발산 장애가 있을 때 이제 체내에서 열 조절하는 기능이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습도가 높고 오랫동안 환기가 잘 안 된 마방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여름철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그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운동을 하면 물을 자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면 폐사를 하기도 합니다. 말의 일반 질병 묶어봤습니다. 출혈은 혈관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겠고요. 빈혈은 혈액 내 적혈구나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혈은 적혈구와 혈색소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상태, 이런 또 정의가 또 책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적혈구 8개를 동반한 병원체 감염이 됐다거나 피를 많이 흘려서 적혈구나 백혈구, 혈장이 손실됐을 때 빈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염에 의한 대처는 이제 그 감염을 나는 그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 증상을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철이나 비타민, B12 등 적혈구 생성에 도움되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출혈이 있을 경우에 일단 전혈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적혈구, 백혈구, 혈장 다 이렇게 손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혈 보충이 좋고요. 혈장부터 보충한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 생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체 자체가 말도 그렇고 혈장부터 보충이 되면은 그다음 보충을 하고 적혈구랑 백혈구를 생성하는 뭐 그런 메커니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출혈 시에는 전혈을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염증성 부종입니다. 그래서 체내 세포들 사이로 부종이니까 이제 뭔가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체액이 과다하게 모이는 상태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다리에서 발생을 하는 부종입니다. 그래서 비염증성 부종이기 때문에,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열과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폐혈증, 다량의 병원성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 내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전신성 질병입니다. 어쨌든 요것도 어쨌든 말한테는 되게 안 좋은 질병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고요. 피부나 점막 아래의 출혈, 침울, 무기력, 약하고 빠른 맥박, 뭐 때에 따라서는 허탈 상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독소나 뭐 이런 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생제랑 항독소를 투여해서 질병의 진행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래 일반 질병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성 부종, 가스괴저라고도 하는데요. 클로스트리dium 세티쿰, 이런 것까지 문제 내면 참 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세티쿰의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조직으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요 감염 부위는 팔과 다리에 창상, 종창이 보이고 가스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게 그 클로스 세티쿰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챙기셔야 되고요. 다음엔 출혈성 자반증입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 내에 체액과 혈액이 광범위하게 보여 부종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또 스트랩토코카스균의 단백성분해란 말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을 하고요. 주로 두부와 사지에 발생을 하겠습니다. 궤양성 임파선염, 그래서 다리에 있는 림프관의 감염, 환경이 불량한 마방의 발행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파상풍, 사람도 걸리죠. 그래서 비전염성 질병인데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감염 대상이고요. 제3의 눈꺼풀 융기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상풍하고 눈꺼풀하고 뭔 상관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발병을 한대요. 그래서 눈꺼풀 융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그 파상풍이다, 이런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다른 가축보다 파상풍에 대해서 선천적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선천적으로 면역이 좋다, 뭐 이런 문제 문구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 그게 아니라
파상풍에 대한 선천적 면역력이 다른 가축보다 말은 떨어진다. 이거 생각하셔서 더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 말의 번식 갑니다. 그래서 분만 파트인데요. 일기 번식은 망아지가 자궁 내부에서 분만하기 위해 올바른 위치로 회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요. 망아지가 올바른 위치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양수 파열, 1기 진통이 끝나고 2기 진통이 시작된 상태를 양수 파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수된 심전보다 30분 이내에 분만이 돼야 되고요. 분만이 안 될 경우에 자궁 수축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강력한 수축으로 질식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태반은 분만 30분 이내에 빠져나옵니다. 양수가 터지고 나 30분 이내에 분만이 돼야 되고 분만 30분 이내에 태반이 나와야 되고요.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나와야 되고요.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감염이나 이런 질병의 우려가 노출이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요거는 분만 20일 전에 증가를 하고요. 2일에서 5일 전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분만 시에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F2알파, PGF2알파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분만 하루 전부터 증가하고요. 옥시토신의 기본값은 서서히 증가해서 두 호르몬에 의해 분만 일기가 유도가 됩니다. 그냥 애우세요. 이거 뭐 어떻게 애우는 방법도 없고 애우시기 어렵다면 그냥 틀리시는 것도 다른 문제 파트에 집중하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망아지는 제저가 바닥을 향한 형태로 앞다리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앞다리는 일반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앞서서 나옵니다. 또 수축이 진행되면서 턱을 양앞다리에 걸친 상태로 머리가 보이고 앞다리와 머리가 보인 후에 어미말은 망아지를 실제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깨와 가슴 그리고 엉덩이 후지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 앞다리, 머리, 어깨와 가슴, 엉덩이, 후지 이런 순으로 말이 나온다. 망아지가 나온다. 요거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의 번식 호르몬 쪽 계속 갑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주로 자궁 속 막의 환경을 조절하고요. 임신 황체로부터 1개월 정도 분비되고 부황체 형성과 함께 분비량은 4일에서 120일 사이에 더욱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50일을 경과하면 태반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양은 감소하지만 임신 말기 다시 증가한다.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배란과 수정을 위해 암말의 생식기를 특징적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크기나 경도에 영향을 주고요. 신경계를 자극해서 발전과 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5에서 10개월 사이 농도가 증가하는데 말기는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이 언제 많이 나오고 언제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좀 시험에 가끔 언급이 되니까 챙겨보시고요. 테스토스테론은 뭐 간단합니다. 수말의 호르몬이고요. 암말에서는 안 나오는데 가끔 암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호르몬 이름을 테스토스테론을 써놔요. 그럼 당연히 이게 수말 호르몬이니까 안 맞는 거겠죠. 그런 거 그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고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니빈이라는 호르몬은 발육 난포에 따라 증가를 하고요. 난포 발육에 따라 증가를 하고요. 배란 직전 2일 전에는 감소하고 배란 당일에는 급상승해서 분비가 된 후에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니빈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관련됐다기보다는 발정 주기와 배란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망아지 질병도 세트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변이고요. 태변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태아 상태에도 소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그런 분비물이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탯줄을 따라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배출이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출산을 막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배출을 해야겠죠. 앞으로 나오든 뒤로 나오든. 그래서 삼킨 양수나 위장관 분비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후 24에서 48시간까지 완전히 배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관장제나 미지근한 비누물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요. 이게 배출이 잘 안 되면 산통 증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요법이나 미네랄 오일을 경구 구강으로 투여한다거나 심할 경우 수술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 신생 망아지 부조금 증후군 일반적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1시간 뒤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신생 망아지의 부조금 증후군 뭐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어쨌든 태어나자마자 이제 숨 제대로 못 쉬고 그 몸도 비실비실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일컫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신생 망아지 용혈성 질환, 그래서 태아하고 모체하고 적혈구 유전적 구조가 다른 데서 비롯이 되고요. 그래서 시수말과 씨앗말의 적혈구 항원형이 다른 것에 기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초유의 항체를 섭취할 경우에 용혈성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소말과 씨앗말 선택 시에 혈액형 검사 통해서 그 적합한 시소말을 선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시소말 씨앗말 선택 단계부터 걸러내는 방법이 있고 초유를 안 먹임으로써 예방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은근히 자주 나와요. 18, 19, 21, 20년에 나왔고요. 망아지 발정 설사 이게 보면은 망아지는 대부분 6에서 14일령 사이에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엄마 말이 애를 낳고 다시 또 임신을 위해서 첫 발정을 하잖아요. 요때 좀 시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망아지 발정 설사 이렇게 부릅니다. 망아지 대용류를 공급할 때는 최소 10회 이상으로 동량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뭐 엄마가 전 먹으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뭐 별도로 분유를 먹이면 그런 것들을 횟수랑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어쨌든 뭐 큰 말이 풀을 뜯어먹을 때도 사료 줄 때도 똑같긴 한데 어쨌든 망아지든 큰 말이든 말은 소량씩 자주 급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급여를 해서 대장균의 폭발적인 증식에 의한 소화기 장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망아지 질병, 제대허니아, 탈장이라고 그래서 그 배꼽이 붓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 볼록 튀어나오는 거. 사람도 이거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개월 이상 자주 회복이 되고요. 근데 큰 허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튀어나와 있거나 뭐 하면 외상을 입을 수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술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술로 뭐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큰 허니아도 수술로 교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현 문제 한번 났었어요. 액티노바실루스증 그 망아지에서는 그 후발 부위는 원인균의 성상에 따라 다양하다. 말도 어렵게 썼어요. 망아지에서 뭐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그 원인균의 뭐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써도 되는데 망아지의 후발 부위는 원인균의 성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액티나 바실루스 에큐눌리는 주로 신장 부신 그리고 뇌 편제에서 병변을 발생을 시킵니다. 망아지 폐렴, 로도코쿠스 에퀴는 4개월령 이자 망아지 화농성 폐렴의 주된 원인입니다. 로도코쿠스 에퀴. 그리고 망아지 세균성 폐렴, 요거는 그 1에서 6개월에 망아지에 선이 발생하는 치사율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애기들도 폐렴 그러니까 심한 경우 맨날 기침 콧물 하는데 심한 경우에 폐렴을 가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생제 먹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항생제를 엄청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렴 같은 경우에 세균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항생제를 적극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러브레종과 대형종의 임신기간은 평균 340일이고요. 340일 외우세요. 조랑말과 다른 소형종의 임신기간은 20일 정도 짧고요. 밥 잘 먹으면 임신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뱃속에서 애가 잘 클 테니까 영양소 좋으니까. 그리고 겨울에 분만하는 암말은 임신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겨울에 분만하는 암말은 임신기간이 더 길어지고요. 수컷태아가 암컷태아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깁니다. 수컷이 더 길어요.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발정 주기는 전형적으로 21일 주기를 반복하고요. 발정기 5일, 발정 휴직이 16일, 발정기 5일, 발정 휴직이 16일, 그래서 21일을 반복합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임신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장, 초음파, 호르몬, 질, 도말 검사법. 일단 직장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4개월 이후에는 직접 만질 수가 있대요. 그런데 5에서 6개월 되면은 이제 말이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때는 태아를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법이 이제 초기에 아주 매우 정확하죠. 사람도 이걸로 하잖아요. 사람도 15일경부터 사람도 15일경 사람은 15일경 가면은 알 수는 없을 텐데 말은 15일경부터 진단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그 임신과 그 출산에 관련된 그 호르몬 그 양 뭐 그런 게 얼마나 나오는 분비되는지 여부를 해서 하는 방법인데 태반성 선사자국 호르몬 유즙 또는 혈중 유즙이나 피에 있는 프로게스테론을 측정을 하거나 에스트로겐을 측정을 해서 하는 호르몬 검출법이 있고요. 질도말 검사법에서 자궁질부 점액의 성상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자궁치를 잘 봐서 점액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이걸 본다는 거죠. 어떤 풀 모양으로 나온다 하면 이게 임신했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검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말의 번식 관리에서도 약간은 비슷한 내용이 겹치긴 하지만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요거는 계속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정 주기는 21일, 임신 기간은 320일에서 350일. 아까 말한 그 더러브렛하고 큰 말은 340일. 예. 발정 주기와 발정 일수는 밥 잘 먹은 영양 상태가 좋은 암말에서 짧고요. 그리고 암말의 번식을 위한 난소 기준은 추운 지방일수록 따뜻한 지방보다 1개월 정도 번식 기시가 늦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말은 계절성 다배란 동물이고요. 다배란 동물이기 때문에 쌍태나 다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배란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애 하나 낳는데 말은 하여튼 뭐 염소나 뭐 이런 동물들 보면 다배란해서 말 여러 마리 나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뱃속에서 2마리 이상 있으면 둘 다 기형이 되거나 뭐 영양분을 잘 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쌍둥이 출산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암말의 배란 24에서 48시간 전을 교배 적기로 보고요. 어쨌든 정자가 난자까지 찾아가는 시간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난자 딱 배란했을 때 딱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4에서 48 전을 교배 적기로 보고요. 말은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 발정하는 장일성 동물이고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다발정 동물입니다. 발정한 씨앗 말은 희수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발정 지속 일수는 개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 정도이며 발정 주기마다 다릅니다. 발정기 외음부는 종대 이완되어 질점액이 수분하고 광택을 모이며 매우 충혈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좀 더 일찍 방아지를 원할 경우에 초회 발정 때 교배를 합니다. 힘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임신하면 힘들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회 발정의 경우에 수태율이 높지 않다. 요거 뭐 초회 발정이라도 수태율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서 난 적이 있었어요. 그라피안 난포가 성숙하여 방출되는 걸 배란이라는데 말은 난소의 배란와에서 배란을 합니다. 유산사산 조기태아사 요거 유산사산 조기태아사 요거를 막 약간 같이 보기에 나와서 이게 정의를 애매하게 갖고 있으면 틀릴 수가 있게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유산은 임신 만료 전에 뭐 그런 시기에 죽은 상태로 배출이 되는 거를 유산이라고 하고요. 뭐 어쨌든 임신이 성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임신이 기간을 채워서 이제 애가 성숙해서 망아지가 성숙해 나와야 되는데 뭐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서 나왔거나 또는 죽은 상태로 나온 거 이걸 유산이라고 하고요. 사산은 임신 300일 이후에 죽은 태아 배출로 분만 이전 또는 분만 진행 중에 태아가 사망해서 배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유산은 임신 만료 전이고요. 사산은 임신은 됐어요. 근데 나오다가 뭐 사망해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사산이라고 하고요. 조기태아사는 임신 아예 초기에 배와 조기태아 흡수 및 배출이 많은 조기태아가 그냥 흡수돼 버리거나 배출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알기도 못하게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불임증이나 저수태로 취급이 되고요.
그 문제에 요질이 같이 보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궁 관감막 질벽 등의 생식기에 결합 조직이 이완돼서 자궁 질이 침하된 결과 요 질이니까 오줌이 질에 있는 거예요. 배뇨된 소변이 질 신부 역류에 전이된 상태.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거나 늙은 만행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에 오줌 있는 거는 요질, 질에 공기가 차는 건 기질. 요거는 마학에서도 나와요, 가끔. 예. 장간 클로스트리듬증. 클로스트리듬 퍼프링겐스에 의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급성 대장염이고요. 다른 증상과 유사하여 간변 진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간 클로스트리듬 퍼프링겐스라는 원인균이 산생하는 독소로 인해 발생을 하고요. 급성 발병, 무기력감, 고열과 빠른 맥박, 수양성의 악취가 나는 어두운색 설사, 설사가 또 쇼크랑 탈수도 하겠죠, 또. 그래서 강한 수액 처치와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장기간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를 쓰는 거는 또 안 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데 그림이 시험에 나올까는 싶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실어봤습니다. 2022년 시험 대비 승마중조사 말고공부관리 핵심 정리 4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